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바보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반드시 친구로 지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만 해도 서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꼭 친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을 하는 사람. 실수를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람과 실수를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반성조차 없으며 또다시 싸우게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반면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며 반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후자의 부류, 즉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반성하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망치게 된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다. 반성의 의미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반성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반성은 용서와 복귀의 기회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들도 수감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처음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이들도 후에 깊이 반성하고 인류에 기여한 사례가 많다. 또한 반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과정이기도 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 행동, 욕구 등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다. 결국 반성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미래지향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적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지적을 거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장점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도 친절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마치 맛없는 약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친구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친구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관심사와 수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성장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장하지 않는 친구의 미성숙한 행동을 보면 싫어지고 남을 험담하거나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와 관계를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서로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들과 친구의 변화와 성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술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라. 술을 마셔도 실수 없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술을 마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짐승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술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묘한 존재다. 술을 마신 후 실수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신사적이고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술에 취해 실수를 하면 술 탓을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술은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인과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이 친구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시는 사람과 사귀기보다는 술을 건전하게 즐길 줄 아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좋다. 마치 기름이 불을 키우는 것처럼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절제를 명심해야 한다. 하늘이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면 그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져 결국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면 절제하며 조금씩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 않고도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절제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본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안정적이고 성숙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술을 마셔도 좋다.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술은 세상에 지혜롭고 건강한 음주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술을 마시는 문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술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당당하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조금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며 아는 척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심지어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설픈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반면에 아는 척을 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번째, 돈이 없어도 지혜가 풍부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한 돈을 버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에 반해 지혜를 쌓고 풍부해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하지 마라. 단순히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풍부하고 내면이 부유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지혜란 녀석은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조차도 더욱 부드럽게 만든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돈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을 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을 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겉만 번지르르한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아라. 그 본질로 인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과 친구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시적인 물질적 혜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얕고 금방 식을 수 있다. 반면에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통찰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교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제공해준다.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가르쳐 줄 것이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과의 관계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의미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과 친해져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놀 때 비용도 내주고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내 삶도 부유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을 심심풀이로 가볍게 생각하고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나의 내면도 단단히 길러야 한다.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결국 돈보다는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6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기분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보라. 물론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기쁘다. 그러나 가장 기쁜 순간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다. 단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이는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말을 내뱉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릴수록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쉬운 처세술은 없다. 이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쁘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지혜를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쉬워 보인다. 그저 잘 들어줘라.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그 이상이다. 이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며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는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잘 들어주는 태도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듣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잘 들어주는 태도는 나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잘 들어주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는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7번째, 만족하고 매사 긍정적인 사람과 친구하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자 끊임없이 결핍과 갈증을 느끼며 결국 그것을 손에 넣더라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자신의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이나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반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는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결국 그 욕망을 계속 마시다가는 욕망에 먹혀버릴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만족하는 삶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감정, 관계, 심지어 일상적인 경험까지도 포함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불만과 불안이 전염된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찾는다. 이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며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만족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도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8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친구하라.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다음 5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들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굳건히 나아간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타인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셋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넷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항상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이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로 인해 더 큰 성취를 이룬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 또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9번째,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과 친구하라. 특히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반대로 자기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 벗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그대가 부모의 근심과 염려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대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할 줄 안다. 그대가 자신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대의 부모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얕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키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다하며 항상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부모를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10번째,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과 친구하라. 사람의 진정한 책임감을 알고 싶다면 그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책임감을 알 수 있다. 언제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곁에 두고 있는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절대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나의 평소 행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남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을 탓하는 태도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다. 남을 탓하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도 나를 탓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반면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 더불어서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라는 말처럼 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서 겸손해지고 젊어서 온화해지며 공정하게 행동하고 늙어서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고 남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며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악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족은 자연적인 부유함이고 사치는 인위적인 가난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분별 있게 사귀고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지식을 갈구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귀보다 지식을 쫓아가야 합니다.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절실한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적은 필요합니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줍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자신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지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길로 통합니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오며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수양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위대해졌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삶은 살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으며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야 합니다.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입니다. 말 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타야 합니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 선 맹인일 뿐입니다.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입니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사람을 짓밟거나 모욕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무슨 부위입니다.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가장 좋은 친구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에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도 나를 믿어주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탄탄대로로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